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경제를 시작한다를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강의를 몇 시간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군요. 제 7장입니다. 7장의 제목은 좀 도발적이죠. 나는 신자유주의자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말은 뭐 굉장히 사악한 그런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2011년 7월 2일 오전 10시 5분 현재로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글로 검색을 해봤더니 425만 건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영어로 신자유주의, 즉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219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그 검색 건수보다 한국어로 찾아지는 그 신자유주의 검색 건수가 2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건 마치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였듯이 뭐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건 일종의 주어 글씨예요. 예.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뭐 어쨌는데 신자유주의가 뭐가 나빠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나는 신자유주의자다. 왜? 뭐가 잘못됐냐? 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한국이 굉장히 무슨 신자유주의 국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무슨 굉장히 자유방임형 경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시장 경제를 하긴 하지만 정부가 규제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러는 경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경제 민주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웃기지 마십시오. 한국이 무슨 신자유주의 국가고 한국이 무슨 자유방임 경제입니까? 한국에는 어마어마한 규제와 조정 조치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한국은 신자유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오히려 스웨덴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신자유주의 국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깜짝 놀라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표를 지금 여기 2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입니다만은 이 표에 도대체 한국이 신자유주의로 평가를 하면 몇 등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다 쓴 거예요. 이건 이제 헤리티지 재단에서 인덱스 오브 이코노믹 프리덤 경제 자유 지수라고 하는 거를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그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하고 그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하고 두 군데서 이걸 발표를 하는데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하는 그거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이제 공동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만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근데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 지수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얼마나 보장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평가한 순위가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신자유주의 국가는 어디냐? 여기 홍콩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위스 무지무지하게 신자유주의 국가예요. 캐나다도 그렇고요. 칠레, 우리하고 FTA 하고 있는 그 나라죠. 모리셔스, 아일랜드, 미국이 10등이에요. 미국이 10등. 신자유주의 10등. 그런데 놀랍게도요. 덴마크 있잖아요. 복지국가의 대표격인 그 덴마크가 신자유주의 지수 11등. 12등이 바레인, 룩셈부르크, 영국, 네덜란드 쭉 타이완 해가지고 한국은 31등입니다. 한국은 31등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일본이 보니까 22등이고요. 스웨덴이 21등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한국보다 덜 신자유주의적인 나라들을 따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노르웨이, 이스라엘, 멕시코, 프랑스, 포르투갈, 터키, 그리스, 브라질,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 지금 그 골치
지금 말썽 부리고 있는 그 나라들이죠. 이게 한국보다 덜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베네수엘라, 북한, 중국,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이죠. 자, 우리가 존경하는 나라들, 핀란드, 스웨덴, 뭐 어딥니까? 또 브라질, 아니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은,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다 훨씬 더 신자유주의적인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상을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이 신자유주의야? 무슨 신자유주의인데? 예. 선진국 중에서 공기업 비중이 제일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 좀 민영화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자유주의 개혁 반대해가면서. 그런 거 보면 좀 난센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도 있어요. MB가 신자유주의냐? MB가 신자유주의입니까? 천만에 아니에요. MB가 무슨 신자유주의자입니까? MB 신자유주의자 아니다 이거예요. MB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MB가 한국의 우파라 그러잖아요. 오바마는 미국의 좌파입니다. 그죠? 예, 지금 롬니하고 붙어 있잖아요. 롬니하고 오바마하고 지금 그 대통령 후보 놓고 지금 서로 대통령 자리 놓고 붙었는데, 롬니는 우파죠. 오바마는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따지면 사회주의자예요, 이게. 예. 좌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바마가 MB보다 더 우파입니다. 모든 경제정책을 다 놓고 보더라도 오바마가 MB 정책보다 더 우파예요. 예. 다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념 지평이 얼마나 좌쪽으로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이 신자유주의수로 하게 되면 한 32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스웨덴, 덴마크보다도 그러니까 더 통제가 많은 그런 나라인 거죠. 네.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도대체 신자유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 거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 우리가 제1장에서 집단 최면 얘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1장의 집단 최면은 경제력 집중.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경제력 집중은 양극화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집단 최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지만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문제하고 양극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이 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집단 최면을 가지고 책을 끝내고 있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 국가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MB가 신자유주의자다?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MB를 신자유주의자라고 볼 정도면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냥.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제 7장을 그렇게 제가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할 정도가 되려면 김정호 정도 돼야 된다. 정규재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MB가 정규재 정도 됩니까? MB가 김정호 정도 되나요? 예, 전혀 아니죠. 그래서 MB도 대한민국도 신자유주의 국가 아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신자유주의적이 그래야 덴마크 정도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로 제가 제 7장을 끝내고 또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책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뭐 책도 사주시면 더 고맙죠. 네. 자,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